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신문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동아일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 택시 기사분들이 사진 지붕에 있는 그 택시 캡들을 다들 들고 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라고 있죠. 타다. 여러분 혹시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타다 때문에 우리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 이래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일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제목을 보니까 타다 공유 경제 딱 들어맞지 않지만 넓게 보면 같은 부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또 특히 전국에 수십만 대를 운영하는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 문제, 또 택시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분들 이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말하기가 참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화여대 문화센터에 일이 있어 갔다가 1학기 마지막 발행호인 2대 학보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발행된 지가 꽤 됐습니다. 1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직전에 마지막 발행호가 나왔는데요. 2대 학보 14면에 실린 붉은 색연필로 네모를 친 그 기사입니다. 16학번, 2016학번 입모양의 학생 칼럼 나는 무사하기 위해 웃는다. 제목이 좀 짠하죠. 쉽게 말하면 죽지 않으려고 웃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애청자 여러분 물론이고 전국 25만 대 택시를 모는 기사분들과도 함께 전문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택시에 탄다. 가까운 데 간다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누구보다도 밝게 웃으며 인사한다.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지 않는가. 그런데 웬걸 침을 잘도 뱉는다. 아저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한다. 어이 손님 잘못 태웠네. 거기 가는 줄 알았으면 안 태웠지. 나도 아저씨처럼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아이 택시 잘못 탔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택시 안 탔지. 하지만 무사히 집에 도착하려면 그럴 수 없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말한다. 죄송해요. 제 자식 또래인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년 남자들도 비슷하게 눈치를 봅니다. 손님 잘못 태웠네.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반말을 듣지 않을 뿐입니다. 그 학생 칼럼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가족 관계부터 인생사까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TMI. TMI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용어인데요. 너무 과한, 듣고 싶지 않은 정보들을 말할 때 TMI라고 합니다. Too much information, 줄임말입니다. TMI를 모두 들어줘야 한다. 손녀딸이 미국에서 박사가 된 이야기.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하고 취미 삼아 택시를 운전하는 이야기. 어쩜 모든 택시 아저씨들은 미국에서 박사가 된 손녀딸을 한 명씩 가지고 계신 것인지 참 궁금하지만 그 물음은 접어두고 늘 그랬듯이 마음에 없는 소리나 내뱉는다. 우와, 아저씨가 정말 기쁘셨겠어요. 정말요? 대단하세요. 네,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맞장구를 쳐야만 했던 여성 손님의 긴장된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택시기사가 언짢아 할까봐 조심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택시기사의 다음 말씀은 점입가경입니다.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저씨는 가끔 유쾌하지 않은 질문도 하신다. 남자친구는 있어요? 왜 없을까? 남자에 관심이 없어요? 평소 같으면 대답을 하지 않거나 퉁명스레 대답을 했을 테지만 택시 안에서만은 그럴 수가 없다. 유쾌하지 않은 질문에도 애써 웃으며 답을 해야 한다. 네, 이런 대화가요, 만약에 직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직장 상사는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처벌받아야 할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듣게 되는 택시기사의 발언은 거의 현행범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학생이 택시기사분의 말씀을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면 처벌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에 다 와갈 때쯤 어떤 아저씨는 나랑 헤어지기 싫다고 내려주기 싫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농담처럼 웃으며 물으셨다. 반대쪽으로 계속 달려버릴까? 아저씨에겐 농담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말이 나에게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하하 웃으며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내 손에 쥐었다. 네, 젊은 여성인 택시 손님은 등골에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112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을 겁니다. 이것은 상상력으로 쓴 픽션이 아닙니다. 매일 밤 귀갓길 택시 안에서 젊은 여성 승객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피 맺힌 고발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나는 단 한순간도 웃기지 않았고 즐겁지 않았지만 계속 웃어야 했다. 두렵고 불안할수록 나는 더 밝게 예쁘게 웃었다. 지금은 늦은 밤중이고 달리는 차 안에는 아저씨, 나 둘뿐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 등장하는 택시 기사분도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일 텐데 젊은 승객이 손녀 같아서 정말 선의로 그런 농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착각입니다. 요즘 젊은 여성 승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지금 이 도표 잠깐 보여드립니다만 그 서비스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운전사는 승객에게 절대 말을 걸지 않는다. 한밤중에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젊은 여성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이 서비스를 못한다면 그 업체는 정차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대도시 시내버스에 안내양들이 있는데 이제 무인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난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리함보다 공급자의 생존권을 먼저 주장하는 시스템은 어쩌면 버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일반 택시가 호출 서비스를 이기려면 결국 서비스로 승부해야 합니다. 무사하기 위해서 웃었다는 이화여대 학생의 경험담을 뼈저리게 알아듣지 못했다면 어떤 업체든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